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여당은 내란을, 야당은 실정을 심판하겠다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질 국정감사의 관전 포인트, 그리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된 쟁점까지 전문가들과 짚어보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17개의 국회 상임위가 무려 830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여야의 각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국감입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기조는 한마디로 독재를 저지하여 내 삶을 지키는 국감입니다. 지난 130일간 무리한 입법 폭주로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사회적 혼란과 분열만 가중시켜온 이재명 정권의 혼용 무도를 야당으로서 반성하면서 자유와 공정의 수호를 도모하겠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은요, 윤석열 정부의 망가진 60일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라고 했고요. 제1야당 국민의힘은 막가파식 국정 운영의 폐해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는데, 이번 국감이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 모두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좀 뜨거운 충돌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다른 국정감사가 될 겁니다. 1046년 만에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우리 국민이 상상할 수 없었던 헌정 요린 사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현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지 약 4개월 정도가 지나고 있는 시점의 국감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중첩되어서 국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1년 동안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상은 윤석열 정부의 3년 가까운 1060일 정도의 국정 운영 전반이 사실은 국정감사의 대상이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청사는 특검의 수사 그리고 재판으로 이어지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3년 동안의 어떤 국정의 어떤 비정상적 운영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3대 개혁안이 추진되어야 되고요. 비상계엄 내란으로 철회된 민생 또 헌정 질서, 민주질서 전반을 회복해야 되는 과제가 이번 국정감사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산과 개혁, 회복이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민주당은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제 정권이 누가 운영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주목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가 4개월이 지났고요. 그 4개월이라는 결코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 그게 삼권 분립과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고, 그런 부분 짚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미 관세 협정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따로 서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하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이런 부분 당연히 따져 물어봐야 할 대목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쿠폰 13조 원 지급했잖아요. 국가 재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앞으로도 이런 거 계속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이번 국감을 통해서 조목조목 따져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실정을 드러내는 것도 쟁점이지만 모두의 이목이 쏠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죠. 민주당은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2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서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일반 정인들과 동일한 그런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인사 말씀만 하고
마무리 말씀만 했던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 자제력을 잃고 지금 대법원장까지 나와서 답변하라 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끝은 대법원장을 쫓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내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가 관심입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양해를 얻어서 이석을 하고 법원 행정처장에 답하는 게 관례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통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네. 통상적인 사법행정의 문제라면 기관 증인으로 채택되는 법원 행정처장이 답변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어떤 존중, 예우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 체제는 비상계엄 내란 체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이 아닌 정치 개입, 대선 개입의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 파기환송심 절차 진행 전례가 없습니다. 대법원 상고심 절차에 이렇게 진행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 평의 내용, 그러니까 어떤 대법관이 왜 어떤 판단을 했고 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파기환송 의견을 냈느냐, 이 내용을 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파기환송 결론을 따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왜 법리적으로 그렇게 했느냐라는 그 내용을 묻겠다는 게 아니라 왜 대법원에서 상고심 절차를 소부에 배당하고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이틀 만에 사실상 평일에서 결정을 하고 그 사이에 실질적으로 기록 검토라든가 법리적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심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는지, 그런 행정 절차가 있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5월 1일 날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된 이후에 고등법원에 환송이 되고 고등법원에서 바로 일정을 잡고, 이런 일정들이 대법원이 신속하게 선거법 재판을 하겠다는 대법원의 일정이 아니라 6월 3일로 확정되어 있는 선거 일정을 고려해서 대선과 정치에 관여하려는 게 아니었느냐라는 구체적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생겼기 때문에 출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히려 증언대에 서서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민주당의 주장이 무리라면 그렇다는 걸 합리적으로 설득하면 될 일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말고 따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권력이든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가도록 한 것이 삼권 분립의 원리라고 하면,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을 상대로 증언대에 세워서 질문을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증언대에 세우겠다라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압박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안 나오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예고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야말로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2차례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 내용 보면요, 사법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다. 두 번째는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다는 것이 위헌적이다. 마지막으로 재판에 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정조사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결국에는 여러 민주당이 이 의견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에 했었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왜 빨리 이루어졌는가, 이거 따져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안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당시에 대법원에서 발표했습니다. 왜 빨리 했느냐? 1심이 지나치게 길었다. 무려 2년 2개월 걸려서 1심이 나왔고요. 1심과 2심의 판결이 너무나 극명하게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시 이렇게 빠른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돕고 엄호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해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의전 서열 3위인 대법원장도 출석해서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 모두의 관심이 쏠린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민주당에서 대법원장도 출석해야 된다고 하면 의전 서열 3위인데 김현지 실장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러면은 김현지 실장이 대법원장보다 더 막강한 존재라는 거냐, 이런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죠. 너무 이제 단순화된 국민의힘의 비판이라고 보고요. 김현지 실장이 그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다 핵심 참모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맞지만,
2025년 이 중요한 국감에서 이렇게 모든 이슈를 삼킬 만큼 중요한 인물이고 그리고 국회에 출석해서 답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있는 겁니다. 총무비서관으로서 당연히 출석해서 답변해야 되고 기관 증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출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부속실장인 거고요. 그 사이에 국민의힘이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는 의혹은 대통령 총무비서관으로서 지금 부속실장으로서 직무에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상 아닙니다. 네. 과거에 이재명 이 대통령과 있었던 인연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 확인도 안 된 문제들을 무작위로 국회에서 의혹 제기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대통령실 운영과 관련해서 총무비서관 내지 이 부속실장의 지위에 있는 자의 답변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측근 실세 김현지를 세워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인 흠집을 내겠다. 이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운영위에서 증인 채택에 동의하면 될 일이지만 일단 이런 부분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겠다는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부정적 기류가 생긴 거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운영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 5, 6개 상임위에서 과거 지금 대통령실 운영과 전혀 무관한 문제를 이 국정감사에 질문을 하겠다고 하면서 증인 채택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사정을 보면 김현지 총무비서관 내지 부속실장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의 질문이 아닌 정치 공세, 공방의 소재로 국감을 악용하겠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최종적으로까지 국민의힘이 어떤 것을 묻고 확인하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증인 채택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일단 기자간담회에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 김현지 실장 증인 채택에 관련해서는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런 판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국정감사에서 어떤 질문이 벌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얘기를 준비할지 저희가 알아봐야겠는데 짧게 좀 여쭙고 싶은 게 김현지 실장이 인사 개입에 계속해서 연루가 돼 왔다. 이런 의혹들이 대통령실 운영과도 무관치 않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일단 이번 국감에 응하는 민주당의 태도의 이중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없는 의혹도 부풀리고 만들고 제보를 통해서 탄핵을 한다거나 사퇴를 한다거나 증인으로 출석하겠다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서는 있는 의혹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관례를 얘기합니다. 부속실장이 그러니까 국감에 나온 관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감에 증인 출석으로 나온 관례는 대법원장이 없다면 없지 부속실장이 없겠습니까? 그런 이런 이중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께 이 국정조사와 관련한 민주당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금은 자리를 옮겼지만 총무비서관으로 100여일 정도 활동하면서 있었던 여러 의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청장 인선과 관련해서 개입했느냐? 이 부분 계속해서 의혹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른바 성남의제 21이라는 NGO 단체에서 함께 일했다는 것이 근거가 돼서 산림청장을 추천했다라는 의혹 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서 관여했느냐. 이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반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의혹에 대해서도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증인을 출석한 후에 물어볼 여지가 있는 거죠.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양평군 공무원이 특검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강압 수사이자 정치 보복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치다. 답도 수사관들이 정해서 요구하며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계속 강요한다. 민중기 특검이 자행한 허위 진술 강요와 회유, 포갑적 강압 수사가 성실하게 살아온 한 공무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며 수사하여 빚어진 국가적 참사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민중기 특검이 더 이상 자격이 없다면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무원 조사 종료 시각과 CCTV 녹화 파일까지 공개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좀 필요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형사소송법상 저렇게 정치적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공개될 수는 없습니다. 네. 진술조서 같은 경우에는 조사 시각과 종료 시간이 다 기재돼 있고요. 본인이 서명 날인했기 때문에 증거로 나중에 제출이 될 겁니다. 뭐 반드시 필요하다면 일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할 것 같은데 그걸 대중에 공개하는 것은 뭐 수사 원칙상 부적절하고요. CCTV 영상 같은 경우에도 이 고인께서 영상 녹화에 동의를 하셨다면 존재할 건데 만약 존재한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정치적으로 요구할 것이 뭐 이렇게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실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될 일이지 뭔가 확실히 강압수사 회유가 있었다는 걸 전제해 놓고 무조건 그 증거가 있는 것처럼 저런 주장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 숨진 양평군 공무원은 내일 부검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는데 유족 측은 부검을 반대한다면서 유서를 보지 못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저쪽에서는 유족 합의해서 부검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 유족들은 당연히 부검을 반대했고요. 부검을 반대했는데 뭐 검찰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유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혹시 유족에게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유족들도 그걸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 다 끝나고 돌려준다고 했는데 그건 언제인지 저도 알 수가 없고요. 못 봤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김성교 의원을 통해서 공개된 메모는 이제 조사 이후에 본인이 작성한 메모고 별도로 현장에서 작성된 유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서가 경찰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유족이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것과 관련해서 유서는 유족 소유다. 경찰은 즉각 반환하라. 이건 증거 은닉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고인이 남긴 유서를 경찰이 확보하고 있다면 그것을 유족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가족들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이 자필 메모만 놓고 본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억울한 일을 겪으신 거잖아요. 유서에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경찰만 갖고 가족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고요. 검찰이 갖고 있는 CCTV 영상 저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강압이나 회유 없었다고 특검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자체적으로 특검이 얘기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믿게 하려면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증거가 저는 CCTV와 조서 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옥중에서 이런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 이런 논란 때문에 민주당은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열어주면서까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이야기를 계속 다 들어줬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도 훨씬 더 명백한 메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무언가 감추려고 하는 게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의심을 푸는 것은 저는 특검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 측 변호사 얘기 들으셨습니다만 유족이 원치 않는데 부검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 유서와 관련해서도 유가족들에게 보여줘서 고인의 필적이 맞다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이제 필적 감정을 실시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일반적인 건가요? 뭐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런데 이 지금 피고인 측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 쟁점으로 돼 있습니다. 사안 자체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고 회유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적법한 수사 절차가 아니었고 그로 인해서 이런 선택까지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향후 면밀한 어떤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증거로서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유서 같은 경우에도 고인이 작성한 건 맞지만 무조건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압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군요. 압수물로 봐서 향후에 어떤 수사에 대한 증거로 확보해 놓고 이제 그 이후에 유가족들이 필요하면 환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필요 정도의 어떤 수사 정도에 따라서 반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유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모가 있고 지금 별도의 유서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유서의 내용과 메모 내용을 비교해 보면서 실제 지금
이 유가족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이라든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압박, 회유, 강압 수사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유서는 형사소송법상 진술서입니다. 근데 본인이 작성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은 어느 정도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예. 작성한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특별히 신뢰할 수 있고 신빙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수사하는 특검, 이 조사하는 특검 입장에서는 유서와 메모를 비교하면서 실제 메모에 기재된 내용, 유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일치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